자, 지구촌 뉴스 윤현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해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현지 시간으로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그러니까 줄여서 COP26이 진행이 됐는데요. COP은 컨퍼런스 오브 더 파티스의 약자로 당사자들 간의 회의를 의미를 하고요. 이번이 26번째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에 COP26이 됩니다. 이번 회의 첫 순서로는 100여 개국 지도자들이 참석한 특별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전 세계 130여 개국 정상들도 자국의 탄소 감축 목표를 공개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요.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파리 협약에서 탈퇴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이 늦어졌다면서 대신 사과에 나섰던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2050년까지 순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를 달성을 하고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에서 52%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또 개발도상국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돕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또 당초 화상 참석이 예고됐던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번 총회에 서면 성명을 전달하는 데 그쳤는데요. 2060년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 제시와 함께 이 성명에서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또 중국과 미국에 이어서 세계 3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현장 연설을 통해서 207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자체 시간표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인도는 세계 인구의 17%를 차지하지만 탄소 배출에서는 5%의 책임만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각국 정상들은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역설하고는 있지만 책임을 회피하거나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엇갈려서 합의 도출의 난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 세계에서 모인 환경운동가들은 이번 총회도 정치인들의 말잔치만으로는 끝나서는 안 된다면서 총회장 외곽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데요.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스웨덴의 툰베리도 글래스고에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환경단체들은 정치인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오는 6일 최대 1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둔 상태입니다. 예. 지난 주말에 진행됐던 그 G20 정상회의 역시 기후변화 대응 방안 논의에서는 그 기온 상승을 억제하는 데 노력한다는 정도의 합의에 그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좀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할 텐데 이번에도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 나이지리아 최대 도시 라고스에서 현지 시간으로 1일 오후 2시쯤 공사 중이던 21층짜리 건물이 붕괴해서 현장 인부 등 100명가량이 실종됐다는 소식인데요. 이 현지 경찰은 이 사고로 최소 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잔해더미에 갇혔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목격자들은 붕괴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인원이 100명 정도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조당국은 굴착기 등을 투입해서 건물 도미 속 실종자들을 수색하고 있는데요.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인명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이날 밤 늦게까지 계속된 수색 작업에는 군 인력까지 동원이 됐는데 추가 붕괴 가능성이 여전한 데다가 구조 인력마저 부족해서 생존자를 구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지 경찰은 아직 붕괴 원인을 단정하기엔 이르다면서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외신들은 부실 공사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코이 지역은 항구 도시 라고스에서 성업지구로 통하는 부유층 거주지인데요. 현재 이 지역에서는 사고 현장 외에도 곳곳에서 아파트 단지가 조성 중인데 허술한 규제와 규격에 미달하는 자재 사용 등으로 건물 붕괴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예. 지난 그 마이애미 아파트 붕괴 사고가 떠오르는데요. 네. 그 실종자들이 좀 무사히 구조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 뭡니까?
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문을 걸어 잠궜던 호주가 1년 8개월 만에 다시 하늘길을 열었습니다. 작년 3월 말 호주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막는다면서 국경을 폐쇄를 했는데요. 예. 외국인은 물론이고 호주 국민들도 정부 허락이 없으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등 자국민에게조차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봉쇄 정책을 펼쳤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률이 80%에 육박하자 호주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선택을 했고요. 백신 접종을 마친 호주 국민들을 대상으로 격리가 필요 없는 여행을 허용을 하면서 이 그동안 흩어져 있던 가족들 역시 눈물에 상봉을 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백신을 다 맞았더라도 음성 증명서 제출과 함께 호텔에서 2주간 격리해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일본 역시 오는 8일부터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자에 한해서 자택이나 호텔 등에서의 자율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3일로 줄이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4일째 이후 음성이 확인되면 해당 기업의 행동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대중교통 이용과 회식 등을 위한 외출이 허용이 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체류자나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기업이나 대학이 행동을 관리하는 조건 아래 원칙적으로 중단했던 외국인 신규 입국도 허용할 계획인데요. 일본 정부는 하루 입국 상한을 3,500명에서 이달 하순부터 5,00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그동안 꽁꽁 닫았던 국경을 본격적으로 여는데요. 이달부터 태국은 백신을 다 맞은 방문객들이 지정된 호텔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격리 없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를 포함한 63개국이 대상이고요. 싱가포르는 미국 등 10개국 입국자들 중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 이미 격리를 면제하고 있는데 오는 15일부터는 우리나라 역시 면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또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게 일부 관광지를 개방하는 등 코로나와의 공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와의 공존을 받아들이면서 세계의 공연계에도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락스타 존 본조비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서 예정된 콘서트가 취소됐다고 현지 시간 2일 ABC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휴양지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비치에서 공연을 할 예정이었던 그는 무대에 오르기 직전 밴드 동료들과 함께 받은 코로나19 신속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는 이미 검사 전 이미 백신 접종을 완료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콘서트는 1인당 비용이 수천 달러인 호텔 패키지 프로그램 가운데 중 하나인데요. 본조비는 관객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및 포토타임 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이었는데 이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따라서 당일 콘서트는 취소가 됐고요. 재공연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뭡니까? 백신 접종을 완료를 했는데도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거잖아요. 네네. 참 존 본조비, 명곡 It's My Life의 주인공 존 본조비 빠른 쾌유를 빌어야겠습니다. 자, 지구촌 뉴스 윤현아 리포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